이다은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저희 빈집 철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간소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1년 이상 이렇게 거주를 하지 않고 있으면 빈집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네. 저희들이 그 접수를 받고 현장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보조금으로 빈집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연안 장관회의에서 인구 감소 89개 지역에 빈집 철거 시 건축물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제 특례를 발표했는데요. 혹시 우리도 이런 철거 처리 절차에서 이런 건축물 해제 절차 간소화가 어떤 도움이 되고 빈집 철거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속도가 될 수 있을지 네, 답변 지금 부탁. 주민들이 농민들이 특히 이제 우리 농촌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빈집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철거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신고만 하는 게 종이 한 장으로 신고서만 써서 되는 게 아니라 건축사들을 통해서 1인당 한 5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또 들어가고 또 처리 비용도 들어가 그래서 꺼려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마침 또 우리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를 좀 간소화시키겠다 해서 아마 내년이나 그게 이제 적용이 되면은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 이제 본 예산을 배정할 때 이런 해제 절차가 간소화가 된 만큼 속도를 내서 철거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향후 철원군에도 다양한 형태의 빈집이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혹시 공동주택은 지금 빈집 수가 어느 정도 있는지 어디요? 공동주택들, 뭐 다세대 어, 주택들은 좀 빈집이랑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1년 우리가 이상. 조사한 바에는 연립이 몇 개 있고 네, 이제 오래된 30년 이상 된 것 중에 그리고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한 채 정도 있었는데 그거 외에 우리가 지금 문제되는 게 요 뒤에 있는 우리 네. 중앙 아파트 네, 거기가 우리가 빈집으로 보진 않지만 네, 그 소유자가 있고 해서 이제 군부대 관사로 한 40호 정도를 쓰고 있는데 지금은 네. 다 네. 나가고 지금 공매 형식으로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후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더 이어서 드리자면 단독주택형 빈집의 경우에는 아까 설명하신 대로 농어촌 정비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조치명령을 저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철거가 불가능한 공동주택 빈집의 경우 철원군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것도 이제 주인들이 그건 다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다고 뭐 그거를 철거 명령을 내릴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네. 우리가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는 또 한정돼 있습니다. 먼저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뭐 범죄 우려라든지 뭐 이런 게 돼 있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 뭐 대책은 뭐 특별한 건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사례는 조금 다르지만 갈마르의 이제 이하열립 같은 경우 저희가 몇 호실을 좀 매입을 해서 청년 공직자들 직원 숙소로 좀 활용한 사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감소하는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유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 인구를 지키는 게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혹시 우리도 아까 말씀하신 신철원 소재 A 아파트가 지금 75호 중에 3분의 1 정도 비었다고 저도 좀 확인을 했는데요. 우리도 그런 주거 곤란을 겪는 청년 공직자들이나 혹시 뭐 신혼 부부들이나 귀농귀촌인들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공급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예,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하나의 우리 지역 공동화 현상을 없애는 차원에서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임대요 우리 화순영처럼 이렇게 하려면 여기가 한 200억 들어가는 사업인데 한 400호 뭐 몇 년 걸쳐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이건 앞으로 지부와 좀 판단을 해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동주택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철거도 곤란하고 근데 공동화 현상이 심화가 되면 이제 기존에 거주하셨던 분들까지 이제 주택에 문제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안전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우리가 활용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좀 질의를 예.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강세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 네네. 그 농업유통과 과장님 답변하시기에 내년도에 그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조사한 게 780명 정도 요구가 됐습니다. 향후에는 농촌 인력이 부족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계속 저희가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네네. 그렇다고 하면 농가에서 가장 1순위의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숙소 마련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혹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그런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공동주택을 활용한 빈집을 활용한 계획이 혹시 있으실까요? 예, 저희가 따로 계절 근로자를 위한 뭐 그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계획을 따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계속 인원이 사실 이제 내년에 780명이지만 앞으로도 사실 굉장히 저희가 불법 근로자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저희를 통해서 들어오는 계절 근로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봤을 때 그런 부분도 좀 저희가 대책을 좀 갖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민원허가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이제 귀농귀촌인들에게 빈집 정보를 이제 공개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가 귀농귀촌인들 정착지원 사업으로 세대당 이제 신축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 저렴하게 저리로 대출할 네네. 수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네네. 아는데 혹시 이거와 같이 연관해서 빈집 정보를 공개해서 네. 이분들에게 지원 사업을 안내할 때 빈집 네네. 정보도 같이 공개해서 네, 기존에 있는 빈집을 네. 활용해서 좀 네. 정착할 수 있게끔 하는 네.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빈집에 대한 정보를 민원 허가실에서 받아서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안내는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빈집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와서 뭐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랬다는 사례는 제가 듣지는 아직 못하고 저희가 올해부터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빈집들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범죄의 문제도 가장 크고 주변에 있는 주택들에게도 같이 위협이 되는 부분인 만큼 외국인 근로자 사업이라든지 귀농귀촌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런 빈집 관련돼서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